죽음을 몰고 온 모모의 비밀. 2017년 말레이시아의 한 클럽. 40대 여성 헬렌 로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눈이 뒤집힌 채로 입에 거품을 물더니 급기야 피까지 토하던 그녀. 심지어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놀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헬렌은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물기까지 왜? 괴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 이송된 헬렌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 지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드라마 그 좀비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정체가 바뀌면서 막 사람들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구학이잖아, 지구학.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말레이시아에서는 헬렌처럼 괴이한 행동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최소 10명 이상, 불과 한 달 사이 10명이 의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야, 진짜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을 했다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일까 봐 걱정이네. 한순간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의 정체는 바로 동그랗고 납작한 알약 한가운데에 새겨진 유명 SNS의 좋아요 로고. 어머. 그러니까 헬렌을 포함한 사망자들은 일명 좋아요 알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뒤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거 환각을 유발하고 말잖아요. 보통 뭐 중독에 빠지긴 하지만. 근데 8명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걸로 보면은 저 알약에 뭔가를 또 추가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약간 독약 같은 거를 네. 주입을 했다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좋아요 알약은 강한 각성 및 환각 효과 등을 일으키는 엑스터시의 한 종류로요.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만큼 성분과 복용량 등 명백한 제조 기준이 없는 것. 이로 인해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고 급기야 복용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어쨌든 저 알약을 제조한 사람을 뭐 찾거나 뭐 잡거나 그랬습니까? 이 좋아요 신종 마약은 불법으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만큼 현재 그 배후나 범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친숙함을 가장한 악의 세계. 지금도 어디선가 유통되고 있을지 모르는 미스터리한 죽음의 신종 마약.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미스테리 사건 편 19, 14일 공개합니다. 이름 없는 남자의 괴이한 죽음. 자, 호주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 여전히 미궁에 빠진 서머턴 맨. 자,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사건이지만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하여 이름 없는 시체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8년 호주 애들레이드 서머턴 해변에서 발견된 한 중년 남자의 시신. 하지만 그의 신분을 증명한 그 어떤 단서도 없었으며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누군가에게 모두 제거된 상태. 결국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은 일명 서머턴 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옷의 라벨은 왜 제거한 거야? 이거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까지 다 없애버린 거죠. 자, 더욱더 미스터리한 건 부검 결과 사망한 서머턴 맨의 위와 간에는 피가 물려 있었고 장기 곳곳에는 우열이 발견. 비장은 일반인보다 3배는 더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체내에서는 그 어떤 독극물 성분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한 달 뒤 인근 철도역에서 서머턴 맨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 이 가방 안에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는 구절이 쓰여진 책 페이지 일부가 발견되며 더욱 기이함을 더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기이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시정관계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아니야? 응? 아유, 옷의 라벨까지 제거했다잖아. 엄청난 비밀을 아는 스파이가 분명해. 이런 각종 추측만 난물. 이름 없는 남자 서머턴 맨은 알 수 없는 의혹들만을 남긴 채 결국 차디찬 묘지에 묻혔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끝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가 너무 소름 돋네요. 근데 지금이야 과학수사가 발달을 해서 DNA 검사 바로 했겠지만 1948년이면은 뭐 아예 생각도 못 했겠네요. 자, 그런데 2007년도부터 서머턴 맨 사건을 파헤쳐온 데릭 에버트 교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DNA 연구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신 발굴을 허가받았습니다. 2021년 약 70년 만에 서머턴 맨의 묘를 발굴, 재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호주 연방경찰은 120만 개 이상 프로필이 포함된 국가 형사수사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전자를 대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머턴맨의 치아 구조와 귀 모양은 전체 인구의 2%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두 특성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최대 1만 분의 1. 자, 이런 특이한 신체 특징을 바탕으로 심층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원도, 연고도, 사인도 모른 채 미궁으로 남아있던 무명의 남자. 과연 21세기 발전한 과학 수사는 그의 이름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13위 공개합니다. 그녀의 죽음 속 가려진 진실. 2012년 3월 24일 미국 일리노이주 카본데일 리치 민턴이라는 남성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인 몰리 마리가 자신의 방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게다가 전 여자친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면 사실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하필 또 자기 집에서 왜 총상을 입고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총을 쏴서 그러면 죽인 겁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마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과 컴퓨터에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게다가 침실에서 유서로 판단되는 편지까지 발견되면서요. 마리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유족들은 타살을 의심,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뭐 자살을 검색하고 유서까지 있다라면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그걸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얘기가 있나 보죠? 뭔가 이제 증거가 있다는지 아니면 강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자, 그렇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타살의 증거 첫 번째. 먼저 민턴과 마리는 연인일 당시 자주 싸워서 갈등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하필 헤어진 전 남자친구 민턴의 집에서 사망한 것을 수상히 여겼는데요. 심지어 마리의 손톱에서 민턴의 DNA가 발견. 민턴의 옆구리에서 무언가에 긁힌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면 둘이 일단 싸우긴 싸웠다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긁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자, 타살 증거 두 번째. 마리의 유서라고 추정했던 편지는 사망 직전이 아니라 1년 전 마리가 투병 중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타살 증거 세 번째입니다. 총상이 발견된 곳은 마리의 왼쪽 머리였지만은 마리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쪽으로 자살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게다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분명히 손에 발사흔이 남아있을 텐데 마리의 손에는 발사흔이 없었고요. 총에서도 마리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되게 이상한데. 이 정도 증거면은 정말 타살을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사실 총은 다른 손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뭐 근접이니까. 근데 일부러. 그렇다 해도 발사흔이 안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하. 그리고 그렇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사람인데 뭔가 손톱에 긁힌 자국이 있고 손톱에 DNA가 나왔다는 것도 그렇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아 얘기거든요. 그렇지. 거기는 분명히 거짓말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거의 CIA급인데요. 자, 하지만 민턴은 술에 취해 자느라 총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으며 옆구리의 상처는 마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생긴 상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턴에게도 화약 잔여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민턴이 죽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애매하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결국 민턴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요. 2013년 8월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는데요.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타살의 단서들. 과연 그녀가 자살한 게 아니라면 대체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죄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노린 범죄의 진실. 2001년 10월 미국 시애틀 49세 토머스 크레일 웨일스가 서재에서 일하던 중 외부로부터 날아든 의문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FBI, 법무부, 검찰, 경찰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2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아니 현상금이 저렇게 크고 여기에 너무 큰 조직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되게 중요 인물이거나 그러네. 아니면 범인이 진짜
다른 범죄로도 정말 추적을 그렇지. 받고 있는 용의자가 미국 정부가 웨일스 사망 사건에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높은 현상금까지 제시한 이유. 웨일스는 주로 화이트칼라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엘리트 저승사자로 불리던 현직 검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웨일스의 사망이 범죄 조직의 보복 또는 범죄 은폐를 위한 살인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온갖 그 수사 당국이 나설만도 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군용 헬리콥터를 민간용으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웨일스에게 기소됐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는 웨일스 기소가 악의적이라며 12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다가 심지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입증되지 않아서 경찰은 그의 집을 몇 차례나 수색, 오랫동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단서를 잡지는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범죄자라면.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얻는 이득이 확실히 보이니까 그렇죠. 의심이 근데 되긴 하는데 물증이 물증은 안 나와.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물증이 거예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뒤 미국 정부는 웨일스를 암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몽타주를 공개했는데요. 사건 당시 이웃들에 의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됐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걸 즉시 공개를 했어야지 왜 5년이나 지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미국 정부는 조종사를 범인으로 특정,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와 다른 생김새의 범인 몽타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나 그 단서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늦었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답을 정해놓고 맞아요. 거길 팠네.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발생 16년이 지난 2017년 샤나 리드라는 한 여성이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검사를 죽인 일에 관여했다며 자랑을 했어요. 중요한 단서죠. 그래요. 진짜 중요한 네. 담소예요. 하지만 믿었던 리드의 증언은요. 허언증에서 비롯된 거짓말로 판명.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건 유가족을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이죠. 그렇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은 웨일스의 죽음. 2021년 미국 정부는 사건 20주기를 맞아 현상금을 25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으로 2배 넘게 인상. 그리고 웨일스의 가족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anyone who has information about our father's murder, I would just ask that they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할리우드 스타의 석연치 않은 죽음. 2009년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으로 3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할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 많은 팬들이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지인과 친구들은 브리트니의 죽음에 남편 사이먼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 시나리오 작가인 남편 사이먼 몬잭은 브리트니 머피와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이 마돈나와 데이트한 재력가라는 등 온갖 거짓말로 영화계 인사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브리트니가 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 실제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매니저랑 코디가 왜 필요해? 내가 관리해주면 되잖아. 지금 밥이 넘어가? 이제 샐러드만 먹어. 그리고 내일 성형외과 예약했으니까 상담 받고 오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뭐야? 남편 사이먼은 브리트니의 일부터 사생활, 인간관계, 체중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이건 의처증 수준이 아닌데? 이건 뭐야? 약간 뭐 가스라이팅도 있고 집착하고 통제 이런 거를 강하게 하는 약간 아픈 사람인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대로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브리트니의 죽음을 조사한 검시관에 따르면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쉽다.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집에서 무려 90여 개의 약물이 발견. 아유. 경찰 조사 결과 남편 사이먼은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가명까지 동원해 약을 처방받는 데 그쳤는데 도라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사이먼 말고도 사람들이 의심한 용의자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브리트니의 엄마 샤론. 뭐야? 친엄마? 브리트니 사망 이후 충격적이게도 사이먼과 샤론, 즉 사위와 장모가 브리트니가 사용하던 한 침대를 같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에이 뭐야?
막장 드라마 편인가 오늘?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브리트니의 부검을 반대. 어머. 그래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브리트니를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 엄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 제외됐습니다. 왜냐? 남편 사이먼 역시 아내가 사망한 집에서 폐렴과 빈혈, 약물 중독, 그녀와 똑같은 사인으로 갑자기 사망. 남편이 죽었어? 아니 처음에 남편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자기도 같은 이유로 죽은 거네요?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 사이먼이 사망하자 일각에서는 샤론이 사위인 사이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뒤 딸 브리트니를 살해했고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사이먼 역시 살해했다고 추측했는데요.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 브리트니가 사망한 지 약 4년 후 그녀의 아버지에 따르면 딸의 머리카락에서 위험 수준의 중금속이 발견. 딸이 독살당했다고 주장했고요. 아우. 앞서 2011년 엄마 샤론이 브리트니 집을 처분하고 이후엔 그녀의 의상과 여권까지 판매했다며 딸을 애도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딸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딸 살해 의혹을 부인했고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브리트니 사망 후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부부에게 닥친 우연한 비극이었을까요? 범죄와의 전쟁 미스터리 사건 편 19, 8일이 공개합니다. 호주 멜버른 모모의 전쟁. 1998년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2010년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살인 사건들. 해당 사건들의 배후로 지목된 주요 용의자는 윌리엄스 패밀리의 두목인 칼 윌리엄스. 사건의 발단은 1998년 멜버른 주요 범죄 조직인 칼튼 크루의 우두머리 알폰소 간지타노와 마약 거래의 핵심 인물 찰스 헤갈지가 살해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하 세계의 세력 균형이 깨지며 권력 다툼이 발생. 그 과정에서 윌리엄스가 다른 조직 우두머리에게 총을 맞으면서 갱들의 전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총격전은 물론 자동차 폭탄의 방화까지 범죄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게 사망한 사람만 36명 이상. 세상에. 죽은 사람만 36명이면 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었겠는데요? 용의자가 명확해 보이는데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경찰은 칼 윌리엄스가 최소 10건 이상의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은 했지만 우리 형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그냥 쐈다니까요. 그러다 2004년 윌리엄스는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 하지만 그가 수감된 후에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말고도 좀 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감된 상태에서 배후 조종을 그렇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희생이 좀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2006년 2월 6일 한때 변호사였지만 마약 밀매 조직의 주요 인물이던 마리오 로코 콘델로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는 살해 음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칼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자 이제 윌리엄스가 복수를 한 거네요. 미리 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당시 감옥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주를 해서 살인 사건을 좀 일으킨 거네요. 그렇죠. 경찰 역시 콘델로 사망 사건의 배후로 윌리엄스를 지목. 윌리엄스는 콘델로 사건을 포함해 다른 4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거 증거 찾기 진짜 어렵겠다. 너무 어렵죠. 근데 5건에 대한 살인만 인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럼 나머지 사건의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네요, 또? 윌리엄스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망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010년 4월 드디어 10년 넘게 이어진 갱들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윌리엄스가 동료 수감자에게 구타당해 사망. 윌리엄스가 죽자 거짓말처럼 더 이상의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게 없이 미궁으로 그냥 덮어진 거네요, 이건.